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어제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온비드 강의가 있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교수님, 우리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또는 공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임차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빌라, 단독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에 들어간다 또는 공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임차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건데 통상 여러분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계약금 줘 통상 한 달 있다가 잔금 주고 키를 받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때요? 이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상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는 거죠. 네,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약서 원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역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할 때 통상 그냥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단 소액 임차인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임차인이 아니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점유와 전입신고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곳에 경매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실무적으로 한번 잠깐 따져보면 나중에 여러분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행관이 현황조사 할 때 띵동띵동 해서 사람이 있으면 이거 경매 나온 거니까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줄 것 같고 띵동띵동 했는데 통상 낮에는 집이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집행관이 그 집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 제출해 줍니다. 만약에 그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가 소유자다. 그러면 특별히 이를테면 통지 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소유자 외 다른 제3자가 있다. 네, 그러면 법원은 그 전입신고된 자를 일흥 임차인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한테 등기우편을 보내줍니다. 이 아파트, 이 빌라 경매에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그때까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집행관이 왔었을 때 또 등기우편, 등기우편도 송달을 안 받으면 또 집배원 아저씨가 또 강력한 포스트잇을 붙여놓잖아요. 그죠? 네, 다음에 또 오겠다. 언제까지 찾으러 와라. 라고 하는 점. 자, 그러면 임차인들은 이런 내용을 받고 또 경매가 들어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사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 그러면 갑구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어요. 거기에 법원과 경매 사건 번호가 있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타경 750번. 네, 그러면 그 사건 번호 가지고 어디로 가냐? 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대법원 사이트 아니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경매 사건 검색란이 있어요. 거기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타경 750 놓고 딱 클릭하면 그 사건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 그 우측 상단에 배당 요구 종기. 만약에 2020년 6월 30일 그러면 6월 30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은 없는 거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실제 임차인 100명 중에 선순위 임차인은 거의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후순위 임차인 98명 정도는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한 푼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은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임대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짱 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배당 요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서류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통상 사본을 제출합니다. 원본은 나중에 배당기일 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사본을 제출한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제출합니다. 전입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원은 통상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 확정일자 이런 것들을 통상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가지고 전입신고일, 그래서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택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등이 경매나 공매 들어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배당요구 종기일, 공매는 똑같은 말인데 배분요구 종기일,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어디라고요? 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설춘한 캠퍼스! 최고!